안녕하세요. 잉크미술학원의 정원준입니다. 1, 2강 잘 보고 오셨죠? 3강 내용이 이제 최종 정리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2강 내용이랑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타임 스케줄이 이제 첫 번째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묘랑 디자인의 시간 안배가 대부분은 디자인에 너무 급격하게 맞춰져 있고 소묘는 그냥 때려서 비슷하게 맞추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묘도 나름 평가에 되게 우열을 잡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파트다. 그래서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왜 디자인을 하는데 시간이 밀릴까? 그래서 전에 보여줬던 그림인데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여기 있는 그림에서 이 가운데 동덕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지금 왜? 어디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주제에 볼륨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색을 칠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볼륨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디테일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조금 더 최소화하고 디테일도 필요한 부분에 한정적으로 가져가는 거. 그럼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하느냐? 비레미가 다채로워 보이게 선으로 잘 분할하거나 또는 초근경 이렇게 잘라주는 이런 것들은 양감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면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좀 잘 사용하는 거. 근데 얘는 좀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볼륨 자체를 엄청 크게 잡다 보니까 그렇죠? 시간이 조금 더 4시간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림이고 얘는 뭐 보통은 3시간? 그러면 저 기준에서는 얘가 이제 2시간 40분짜리 그림으로 가능하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이 밀리는 이유는 양감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감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묘사가 많이 들어가면 어렵다. 그러니까 묘사랑 양감이 딱 화면 안에 알맞게 필요한 정도로만 조절하자.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소묘를 거의 1시간, 디자인을 3시간 씁니다. 앞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묘에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명쾌하게 득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기준에서는 소묘의 시간 안배를 좀 더 많이 끌어올리는 쪽인데 또 소묘를 많이 올리자니 디자인은 더 여러 개를 그려야 되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더 극단적으로는 소재가 좀 난이도가 낮은 경우는 더 줄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재가 난이도가 낮으면 줄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는 소재들은 1시간을 좀 넘겨야 더 되는 소재들이라 무조건 1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맞추고 디자인으로 승부 본다라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거기에 안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018년에 제가 가르친 학생이 받았던 거죠. 이 학생을 지도할 때 제가 그때 세웠던 전략은 소묘를 무조건 1시간 반 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조금 더 어려운 소재가 나오면 1시간 40분까지도 그리게 하고 1시간 50분까지도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 자체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2시간 30분 정도였을 거예요. 사실 2시간 30분 안에 그려낼 수 있는 정도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소묘만 잘라놓고 보여줘요. 소묘만 잘라놓고 보여주면 되게 명쾌하게 보입니다. 잘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 형태나 비례나 이런 걸 따져보고 또는 색감, 구조까지 다 따져보면 되게 잘하는 소묘거든요. 실제로 소묘를 잘하는 학생이었고요. 제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그림이랑 이쪽에 있는 그림에 시간 안배를 어떻게 했느냐. 이 친구도 소묘를 잘했네요. 근데 소묘와 디자인에서 디자인을 더 투자한 시간들이 여기 있는 그림보다 효율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죠. 더 명쾌하게 그냥 주제부에서 소재 2개 다 보이고 효과로만 탁 내고 화면에 공간 시원하게 빼고 끝내야 되는데 뭔가 너무 다 잘 그려서 다 잘 그렸지만 심지어 슈트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보이는 게 없고 그러니까 시간 안배가 디자인에서 저는 좀 밀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 빡세게 그렸음에도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왔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비교해보면 소묘가 비슷하다 느낄 수는 있습니다. 디자인을 봤을 때 디자인이 더 명쾌하게 보이고 더 힘있게 보이게 하는 쪽은 대부분 큰 상이에요. 그루핑의 강약, 그래서 주제가 몰리고 배경이 빠지는 느낌들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안배가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와 그냥 얘는 잘 그렸어. 열심히 그렸네. 근데 좀 흔한 것 같아. 이게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큰 상과 동상을 구분하는 기준인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렸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민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잘 그리죠. 시간 안에 3시간 반 안에 그리기 빡센 건 맞지만 국민대도 그 잘 그린 그림들이 그냥 잘 그리기만 한 게 아니라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시간 안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간만 명쾌하게 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뭘 보여줄 건지 탁탁탁 좀 찝어내면서 정리가 된다. 이것도 좀 비교해 보시면
순수하게 그린 시간 보고 표현 시간 보면 전 얘가 훨씬 더 잘한 것 같고 더 빡센 것 같거든요. 이파리 날린 것부터 막 줄기까지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상은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략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뭐 학원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실기 대회니까 다르잖아요. 수시는 저기서 마감이 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개성 있는 그림을 안 뽑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개성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독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기준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잘 따져보면 차이가 명쾌해 보이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묘사와 양감이 많은 그림, 그 다음에 묘사와 양감을 최적화시키고 나머지를 효율적으로 풀어낸 그림, 그 차이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얘가 그리기 빡셌을 것 같지만 얘만 사실 그리는데 시간 할애만 했다면 얘랑 거의 비슷하게 시간 들였다고 가정하고, 이거 빼고 보면 나머지 여기는 그릴 것들이 엄청 다 많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만 그리고 나면 뺍니다. 또 여기는 사이드로 빠져 있기 때문에 심플하고요. 얘는 정면으로 완전 플랫하기 때문에 모양만 잘 잡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와 열심히 그렸다 빡세게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부분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려서 시간 안배를 잘 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묘랑 디자인. 이게 지난번에 했던 얘기죠. 따로 평가하지 않고 합산 평가한다는 거. 그래, 합산 평가하기 때문에 어울려야 된다. 그럼 윗돌이랑 아랫돌이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비. 그래서 이게 이제 유유상종의 예예요. 둘이 친구잖아요. 진짜 잘 어울리죠. 서로 유사해 보이는 거. 제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붙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는 이 둘도 지금 보면 한 명은 뚱뚱하고 한 명은 홀쭉해서 서로 상호 보완이 되죠. 첫 번째로는 크기를 어울리게, 그러니까 유사로 가는 거죠. 얘와 유사한 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랑 얘가 유사하니까 조화가 생기는 거죠. 아까 저희가 봤던 정우성이랑 이정재처럼. 이게 정우성 이정재 전법이죠. 정우성 이정재 전법. 그렇죠? 이것도 대부분 이런 건 언제 쓰냐면 소재가 좀 복잡하고 뭔지 잘 모르겠고 또는 얘를 틀어서 그리기 좀 불리한 삶을 들일 경우에 많아요. 대표적인 이런 그림들이. 얘는 거의 그냥 얘를 각도만 틀어서 그대로 그렸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유사하게 비슷한 크기를 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로 대비로 가는 경우. 이때는 대비를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르게 간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갈 때는 무조건 얘도 이 구성의 한 크기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중소가 그쵸? 다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까는 두 개 다 중중이거나 그쵸? 이번에는 얘가 중이면 얘가 대고소. 그러니까 왼쪽 소묘에 있는 크기를 뺀 크기로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얘까지 다채로운 크기가 되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잘 참조하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백 면적으로 조화 만든다는 거. 우리가 타투 같은 걸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꽉 차 있는 타투를 보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먼저 드는 이유는 얘가 조폭일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런 거거든요. 조화는 비우는 거랑 채우는 거의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비워도 면으로 잘 쪼개 놓으면 채워진 것처럼 보이고요. 많이 채워도 좀 심플하게 몇 개는 플랫하게 처리해주고 디테일을 조금 최소화해주면 그것도 덜 채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밸런스가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잘 놓치죠. 저는 이제 어떻게 좀 여백의 차이를 주라고 하냐면 소면은 대부분 하나만 그리잖아요. 하나만 그리는데 이쪽 공간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작게 그려서 끝내고 싶어 해요. 요령만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작은 애들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은 크기를 줄일 수는 없지만 개체수를 줄이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소묘가 하나잖아요. 소묘가 하나인데 여기다 20개 넣으면 어울리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강 때 3번, 4번이 얘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학원들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묘사, 밀도 다 좋아요. 근데 사실 그런 학생들이 저한테 오면 진짜 거의 다 상 받습니다. 표현이 되는 친구들이 이 개념만 잡으면 입시 끝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오히려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 중에 내가 손발이 좀 되고 나는 시간 안에 그리는 게 좀 된다. 근데 나는 작년에도 뭐 아니면 재작년에도 억울하게 좀 나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안 됐다. 이런 친구들은 좀 잘 고민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뭘 한 거냐면 대상 그림들만 딱 모은 거예요. 16, 17, 18, 19. 사물이랑 여백을 딱 구분한 거거든요. 비율 한번 봐보세요. 생각보다 꽉꽉 채우지 않습니다.
이게 꽉꽉 채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그림들이랑 비교하면 대상 그림이 시원합니다. 그게 왜 좋은 점수를 받냐면 지켜야 될 건 임팩트 있게 지키지만 소묘랑 같이 시원하게 어울림도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꽉꽉 채운 게 비운 거랑 어울릴 수 없죠. 이질이 생기겠죠. 얘는 완전 비어 보이고 얘는 완전 채워지면서 균형도 안 맞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어울리게 하는 것들이 아까 크기를 같게 하고 크기를 다르게 하고 여백을 좀 시원하게 덜고 얘는 좀 크기를 너무 왜소하게 가지 말아라. 왜? 이쪽은 하나만 있으니까 좀 채워야 되고 이쪽은 여러 개 있으니까 좀 여러 개를 그리되 비워야 되는 그런 밸런스를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울기 한번 보시죠. 기울기가 한 화면이라고 놓고 봤을 때 안정선과 긴장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화면에 큰 뼈대를 이루는 것과 동세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용도가 잘 구분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와 얘가 서로 매치 포인트가 딱 생기거나 얘랑 얘는 지금 뭐로 어울리는 거냐면 아까 뚱뚱이 홀쭉이처럼 어울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얘는 또 얘랑 유사로 맞춰주면서 대비와 유사를 동시에 가져가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어느 학교를 그려도 매번 얘기하죠.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에다 다 넣어야 됩니다. 하나에다. 그래서 메인 소재가 주제부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소재가 주제부다? 아니 메인 소재에 끼워서 여러 개 같이 한 그 그룹이 주제라는 인식으로 가야 돼요. 자, 눈 안에도 조형이 있긴 하지만 얘는 그냥 눈이에요. 저는 이런 주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눈, 코, 입, 얼굴, 어깨, 목이 다 있는 그래서 진짜 뭐 참된 주제부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눈으로 나무를 본다고 가정할 때 이거는 제가 눈으로 배우는 조형에 이제 넣어놨는데 이 내용들은 점선면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보게 될 거냐면 처음에 나무를 찾죠. 나무를 찾을 때까지는 시선이 어떻게 되죠? 이동하죠. 두 번째는 나무를 봅니다. 세 번째는 그 나무에 점점 더 들여다보면서 디테일을 찾죠. 그래서 이게 선과 면과 점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최종 그림의 끝은 점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이 컨택 딱 돼야 면접에서 내가 딱 뽑히는 것처럼 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선, 면, 점이 이런 효과를 갖거든요. 근데 아까 그 그림 그냥 눈을 하나만 그리면 점만 도동도동 떠 있는 거죠. 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면선점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시선이 이동되고 보게 하고 더 들여다보게 하고 그러니까 주제부를 올인원으로 선제, 면제, 양제 소재를 다양한 각도, 다양한 표정을 다 주제부에 담으면 된다. 이제 이걸 좀 단순화해서 만들어 봤는데 뭐 그냥 기디처럼 보이잖아요. 구성처럼. 저런 식으로 돼야 된다. 주제부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항상 이거를 잘 신경 썼으면 주제부가 화면 전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로 모아야 주제부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초 디자인 핵심도 사실 이 내용이랑 유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부가 화면을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을 다 뺀 그림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배경이죠. 배경을 쓱 빼고 보면 이렇게 여기는 안 빠졌네요. 이렇게 빼면 지금 주제부가 상하 좌우로 어느 정도 영역을 다 먹고 들어가요. 물론 상하 좌우로 완벽하게 가져가면 비대칭 균형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하 좌우를 최대한 먹되 어느 쪽으로 살짝 균열을 줘서 그쪽에다가 물체를 띄우면서 끝내면 좋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만 해도 세로 다 먹었죠. 그리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가로도 다 먹었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빨리 먹어야 여기가 내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에서 좋은 그림들은 그 올인원 주제부라고 하는 애를 가로축, 세로축, 마지막으로 주제부에서 깊이축까지 주면서 깊이는 어떻게 만드냐면 대부분 주제 쪽에 중첩을 많이 넣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가로의 장축, 세로의 장축, 장축, 단축이라고 하는데 장축과 단축을 먹고 그 다음에 주제부의 볼륨 안에서 중첩을 최대한 앞뒤로 3개 이상 넣어주는 그래서 너비, 높이, 깊이를 빨리 장악한 그림이 주제부다. 그렇게 그리면 그릴수록 점수가 높다. 사실 이게 다예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개념을 정리한 게 최종 정리한 게 2017년, 18년 넘어갈 텐데 제가 뭘 보면서 정리했냐면 미대입시의 우수작들 보고 정리한 거거든요. 아트앤디자인 미대입시에 나온 우수작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주제부가 장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주제부가 올인원이고요. 주제부에서 가로, 세로, 깊이가 다 나오고요. 배경부는 그림에서 10%, 한 15%이 정도 내외예요. 그래서 배경이라고 은은하게 그려지는 애를 쓱 빼면 별로 그림의 변화가 없습니다. 동덕, 뭐 경희대, 뭐 아니면 뭐 건대 다 똑같아요.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 내용이에요. 화제에서 크기 기준은 뭘로 잡으면 좋냐? 그러니까 최소 단위 점,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최소 단위 점이 다 비슷해요. 이거는 지금 절지가 더 큰데도 점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거 이 주먹 크기, 물론 주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고 작을 수는 있겠지만 그 주먹 크기로 나머지를 정하면 쉽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그릴 때 이 주먹보다 자잘한 걸 그리고 있다. 물론 이제 효과를 위해 장식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걔를 중요하게 그리고 있다. 아,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티도 안 나는 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기준을, 그러니까 아까는 첫 번째 방법은 그런 크기 기준을 주먹으로 잡아준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소묘로. 소묘가 거의 중 사이즈를 잡기 때문에 얘가 중일 때 대로 잡고 얘는 소로 잡고, 그래서 대중소로 명쾌하게 잡는 방법 이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소묘. 소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은 많이 채우고 소묘는 많이 비워오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소묘는 좀 키우고 디자인은 여백을 살리는 겁니다. 크게 그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그리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디자인에서도 최종의 결정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그림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아까 제니를 봤잖아요. 그 2강 때. 교수님들은 표현력을 관찰력이라고 생각해요. 관찰력이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디자인에서 관찰력이 없다면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의 사물, 주변의 상황 또는 앞으로 미래를 다 관찰해서 예측하고 보완하는 것들. 그래서 그걸 제시해 주는 게 디자이너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 막 어떤 학교는 관찰하고 그리기 막 이렇게 제목을 주는 게 관찰을 했다는 걸 교수들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제를 주고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보겠지만 표현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거는 봐야지만 보이는 디테일들을 찾았냐 못 찾았냐. 그걸 좀 잘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타임 스케줄 정리해야 돼요. 왜? 소묘랑 디자인이 5대5로 비율이 같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그 다음에 소묘랑 디자인을 어떻게 어울리게 하는지. 그래서 뭐 크기를 같게 하고 크기를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동세를 좀 서로 대비 또는 유사로 맞추기도 하고 여백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걸 이제 봤죠. 그 다음에 디자인은 무조건 올인원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소묘는 이제 크게 그리는 거.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은 이렇게 딱딱 맥을 끊기가 애매한 게 2번이랑 4번이 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묘는 하나밖에 없고 여긴 많이 그리니까 얘는 크게 그리고 얘는 좀 더 시원하게 그리는 거. 그 디자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인원에다가 가로축, 세로축, 깊이축을 최대한 빨리 장악하라. 그걸 살짝 비대칭으로만 틀어주면 나머지는 쉬워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끝까지 그려야 됩니다. 내가 진짜 끝까지 그려내야 되는 부분들은 끝까지. 테크닉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선묘라는 느낌으로 끝까지. 라인으로만 그려도 상관없어요. 교수님들이 보고 싶은 거는 끝까지 그리는 거지 탁월하게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치면 기초 디자인 또는 기초 조형 디자인이 아니에요. 테크닉 조형 디자인 아니면 뭐 중급 조형 디자인이 되겠죠.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경희대는 여기서 끝인데요. 숨겨놓은 정말 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이 강의를 보고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때는 서슴없이 그것도 한번 꺼내서 오픈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들만 가지고 정리를 해도 실기대에 대비하는데 많은 준비가 되실 테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꽂혀가지고 또 표현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시간 안에 그려내는 테크닉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이런 것들이 전략이 된다. 이것만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